패배한 무사사냥 오치무샤가리. 전쟁에는 승자가 있으면 당연히 패자도 있습니다. 패자가 되어 그대로 목숨이 없어지는 사람은 그나마 운이 좋다고 할까. 할복이라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오치무샤가 되어 도망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던 무사는 승자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서 살 수는 있었지만 사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치무샤는 전쟁에 피하여 도망다니는 무사를 말하며 오치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모시는 주군이 피한 무가나 그 가문의 가신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진 국의 등도 오치무샤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피하여 전쟁터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오치무샤의 대부분은 신분이 낮은 병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알려진 병사는 적군에 붙잡혀도 할복을 할 수 있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병사의 경우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참수나 담의 시가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지만 장래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치무샤가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치무샤가리는 겨우 숨이 붙어있는 오치무샤를 그 지역의 농민이나 승려들이 목숨을 사냥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로 무로마치 시대에는 막부의 지시에 의해 승병들이 오치무샤가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건조에는 패자는 법 외 인간이라고 하는 관습과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력구제라는 사고가 있었으며 특히 전국시대에는 관행으로서 묵인되었습니다. 왜 오치무샤가리가 행해지는가 하면 그것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그 하나가 금품의 강탈입니다. 패주하는 병사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칼 등의 무기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물건입니다. 험한 전국시대에서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돈이 될 만한 것은 뭐든지 강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시대에는 소빙하기가 계속되어 만성적인 흉년으로 농민의 생활이 극도로 힘들었기에 더더욱 오치무샤가리가 횡행했습니다. 또 이름이 있는 무장의 목을 승리한 쪽으로 가지고 가면 많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치무샤의 도망 루트나 등장은 여러 정보망에 의해 마을의 사전에 알려져 농민들은 큰 돈을 받기 위해 더 한층 분기탱진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의 자위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마을이 황폐해지는 것은 당연했고 특히 패배한 쪽의 영지는 더욱 심했습니다. 승리한 쪽의 영지에서도 오치무샤가 습격을 하여 여성이나 아이를 인질로 삼아 도망을 위해 금품이나 말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면 승리한 쪽으로부터의 처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치무샤가리를 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민이 오치무샤라고는 해도 무사를 습격할 만큼의 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농민도 본인의 성을 가지고 칼을 찰 수가 있는 오토나 바쿠쇼가 있었고 전쟁에도 참가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호바쿠쇼라고 하여 농사에 전념했습니다. 이처럼 농민이라고 해도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전쟁에 참여도 했기에 그 사람들 중에는 사무라이에 버금가는 실력을 가진 거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코바쿠쇼라고 해도 깔버츠는 없었습니다. 농민의 무서움은
무로마치 시대의 농민 무장봉기나 에도 시대의 농민 폭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괭이를 무기로 삼아 수많은 농민이 들고 일어나서 전투 태세로 들어가면 아무리 뛰어난 무사라도 감당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고작인 그들에게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품을 가진 오치무샤 입장에서는 더더욱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일어난 오치무샤가리의 기록에서는 오치무샤가 나타나면 마을의 종이 울리고 그것을 신호로 마을 사람 300명이 모여 참가자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고 오치무샤가 나올 뻔한 길 등을 서로 분담하여 망을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마을 전체가 조직적인 오치무샤가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을은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 무장을 했기에 오치무샤가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농민이라도 결코 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무사처럼 통제된 집단이 아니었기에 규칙이나 무사도 등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냥을 하기에 오치무샤 입장에서는 무지막지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중에는 전쟁으로 농토가 황폐해졌기에 무사에게 원한을 품은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이지는 않겠지만 원한과 원망의 대상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쟁터에서 보았던 장면보다 더 처참한 장면도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반 농민들에게 행한 카타나가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오치무샤가리의 유명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죽인 아키치 미츠히데가 오치무샤가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혼노지의 변에서 오다 노부나가를 친 후 미츠히데는 야마자키 전투에서 히데요시에게 패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패주하여 마지막에는 오치무샤가리에게 당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오타 기우치가 저술한 신장군기에는 패주 중에 갑자기 어떤 백성이 창으로 미츠히데의 허리뼈를 찔렀다고 적혀 있으며 깊은 상처를 입은 미츠히데는 마지막임을 깨닫고 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은 가신에 의해 치온인에 배달되었다는 설과 대나무밭의 도랑에 숨겼다는 설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치던 미츠히데가 운 나쁘게 오치무샤가리의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은 엄청 높습니다. 실은 혼노지의 비는 오치무샤가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유명하며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타케다 신겐을 모신 아나야마 노부타다도 혼노지에 비한 후 무장군기 세력에게 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겐의 밑에서 군사와 외교로 활약한 노부타다는 머리도 좋고 전술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전공도 기록으로 남아있기에 매우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노부타다 일탈과 신겐의 죽음은 타케다 가문을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신겐이라는 카리스마가 넘치며 보수 기질이 있는 인물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부타다 일탈도 한몫을 냈습니다. 타케다 가문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노부타다는 적군인 오다 노부나가 도카와 이에야스와 내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케다 가문이 멸망한 후 정식으로 오다 가문의 가신이 되었지만 혼노지의 변이 노부타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노부타다는 사카이 지방을 유람하고 교토로 향하는 도중에 미츠히데 이모반과 노부나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미츠히데가 자신도 죽일 거라고 확신하여 서둘러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도중에 무장봉기 세력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에서는 그때의 모습을 집요한 오치무샤가리의 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따라 노부타다에 대한 죽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에서 죽은 후 오치무샤가리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노부타다와 같은 시기에 오치무샤가리의 타겟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도 막부를 이은 도카와 이에야스입니다. 노부타다와 마찬가지로 타카이에 머물고 있었던 이에야스는 혼노지의 변을 알았을 때에 할복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가신들의 설득에 의해 본거지인 미카와로 귀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에야스를 궁지에서 구해준 사람이 하토리 한조라는 2세 출신의 닌자인데 이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에야스는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때의 에피소드는 신군 이가고에로 유명합니다. 오치무샤가리를 피한 이에야스는 결국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카마쿠라 막부를 이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도 오치무샤의 위기를 탈출한 아주 운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이지의 난에서 패배하여 아버지 미나모토노 요시토모와 패주 중에 일행을 놓친 요리토모는 오미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때는 타이라노 키요모리의 계모 이케노젠니의 탄원에 의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즈로 유배를 가지만 여기서도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헤이 가문에 대해 불온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였습니다. 요리토모는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일본 역사상 최초의 무가사회인 카마쿠라 막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한편 요리토모에 의해 멸망된 헤이 가문은 탄노우라 전투를 비롯한 일련의 겐페이 전쟁에서 패주한 헤이 가문척의 오치무샤 중에는 키우시오나 시코쿠 상인 지방으로 도망가 아무도 몰래 연명했다고 지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구의 생활은 대부분이 무사로서의 생활은 그만두고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활을 하며 가문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헤이 가문의 부흥을 다짐하며 살아간 자도 있었으며 그것은 현재에도 표고현에서 101개의 활을 쏘는 전통 행사 모모테이 의식처럼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서군의 부대장으로 참전한 전국시대 무장 우키타 히데이에도 생존한 오치무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정권을 보좌하는 5대로의 한 명으로서 활약을 하였고 전쟁 전에는 57만 4천석을 가진 대다이모였습니다. 세키가와라에서의 패전 후 시가의 이부키야마로 도망갔지만 운 나쁘게도 오치무샤가 리인 양 고에몽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에몽은 히데이에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자택에서 40일 이상이나 돌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에다 가문 등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은 히데이에는 시마즈 가문의 도움을 받아 사스마에 갔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시마즈 가문은 도카와 가문과 화해를 했기에 히데이에는 최종적으로 이에야스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마즈 가문과 마에다 가문의 탄원 덕분에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어서 하치조오지마로 유배를 갔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치무샤가리를 무사히 피했던 이에야스, 오치무샤가리에게 발각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무사로서 임명할 수 있었던 요리토모와 히데이에 그들은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오치무샤가리를 만나면 대부분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전부 강탈당하고 목숨마저 빼앗깁니다. 가령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헤이 가문의 오치무샤처럼 신분을 숨기고 몰래 살아야만 했으니 정말로 카케바 칸군, 마케레바 족국군이었습니다.